헤이 두큐맨!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와 맛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식점과 군산 명소는 타임라인에 분할해 두었으니 정보란에 가셔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군산 섬여행 명소가 궁금하시면 1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내 맛집과 가볼만한 곳을 리뷰하겠습니다. 이번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전라도 삼총사, 군산, 익산, 전주를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맛집은 군산 토박이 친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군산에 와서 한 끼밖에 못 먹는다면 어디를 꼭 가야 해? 친구가 주저없이 무조건 가야 한다는 곳이 바로 군산 맛집 순돌이 곱창이었습니다. 이곳은 군산의 유명 빵집 이성당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이고 주차는 가게 주변에 하시면 됩니다. 순돌이 곱창은 군산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에도 꾸준히 추천되는 곳이고 여행 중 반드시 들러야 할 찐맛집으로 블로거들도 많이 강조하는 곳인데요. 저는 평일 오후 5시 40분쯤 갔는데도 웨이팅이 2팀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7시 전에 나오니까 웨이팅이 벌써 7, 8팀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이 정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면 찐맛집인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부를 찍고 싶었는데 카메라로 음식을 찍으니까 이목이 다 저에게 집중되고 제가 또 소심한 도비라서 이것밖에 못 찍었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아기자기했고 또 정우가 나오는 영화바람을 보면 불편하게 그 온돌방에서 앉아먹는 좌식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었고 작은 테이블 몇 개 정도 배치된 구조였습니다. 기본 반찬은 큼지막한 것만 쳐서 5가지가 나왔습니다. 케첩, 마요네즈 반반 양배추 샐러드와 어묵탕, 파전, 당근, 깻잎이 나왔는데요. 역시 전국 8도 중에 밑반찬 수는 전라도가 가장 풍성했습니다. 첫 번째 파전, 이야 맛은 그냥 그저 그랬어요. 밀가루 비중이 많아서 마치 바삭한 과자 같은 정도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음식이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허기를 달랠 수 있었고 또 서울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밑반찬이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어묵탕, 맑은 국물에 오래 삶아 불어터진 어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정도의 어묵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샐러드, 옛날 통닭집이나 옛날 호프에서 나올 법한 케첩 반, 마요네즈 반 샐러드였습니다. 이게 과연 왜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자극적인 곱창볶음과 함께 먹으니 매운 걸 중화시켜주니 참 좋았어요. 그리고 초장, 마늘, 고추가 나왔는데요. 고추와 마늘은 무진장 매웠습니다. 얼마나 매웠냐면 고추 하나에 마늘 하나 먹었더니 머리에서 땀이 나고 눈물, 콧물까지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무조건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막창 하나, 곱창 하나를 주문했는데 현지 분들은 죄다 갈비 하나, 곱창 하나를 드시더라고요. 또 3인분을 주문하면 김치찌개 나오는데 저희는 2인분만 주문해서 김치찌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곱창 맛집이냐 아니냐를 선별하는 기준은 일단 쾌쾌한 돼지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단 전혀 나지 않았고 또 곱창의 향을 코로 맡아봤는데 후라이팬 냄새가 나지 않았고 참수세의 훈연 향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탄으로만 구운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연탄으로 집을 데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냄새를 잘 아는데 확실히 연탄불로 직화를 구워낸 전통적 스타일이었고 고기 훈연이 연탄으로 스며들어 곱창과 막창 전체에 향이 배어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양념은 단순히 달짝지근한 게 아니라 적당히 매콤해서 감칠맛이 뒤를 받쳐주었고 연탄불 향과 기름의 고소함이 깔끔하게 어우러지니 굉장히 맛있어서 하얀 쌀밥이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특히 파와 마늘 같은 야채들이 함께 볶아지니 풍미가 한층 더 살아났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순돌이 곱창은 익산 맛집 돼지코 곱창이랑 사실 맛과 향, 소스 스타일이 엇비슷해서 익산 분들은 제 리뷰에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광객 분들은 여기 곱창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라도에선 곱창을 초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고 깻잎에 함께 싸 먹어도 너무 좋았고 하얀 쌀밥을 주문했는데 밥이 없다고 해서 즉석밥이 나왔습니다. 햇반이 비싸서 그런지 노브랜드 제품이 남았는데요. 역시 즉석밥은 뭐다? 햇반이다 이거다. 딱 하얀 쌀밥에 곱창이나 막창 위에 올려 먹어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너무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케찹 마요네즈 샐러드에 먹으니 마요네즈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에 케찹의 새콤달콤한 산미가 더해지고 곱창의 불량까지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군산 맛집 순돌이 곱창. 두 번째는 군산에서 가장 감동받은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누가 저에게 이성당 갈래 여기 갈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이 카페를 간다고 할 거예요. 왜 이곳을 권하냐면 카페 주인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이는 정원 전체가 카페에서 꾸며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잔디밭과 조경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마치 작은 공원에 온 줄 알았고 잔잔하게 파도가 밀려오는 군산 바다와 섬들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 풍경을 보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니 정말 끝내주었어요. 또 카페 외부에 작은 식물원까지 있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카페였습니다. 유황의 선일목장이라는 고깃집에 카페가 있는데요. 차라리 거기처럼 식물을 조금 줄이고 테이블을 두어 식물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내부는 쾌적하고 그냥 평범했으며 커피와 음료 가격은 여행지라 그런지 조금 비쌌지만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층과 옥상에 해먹과 빈백 소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먹에는
누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니 바닷소리와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 덕분에 저도 모르게 10분 동안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여기가 왜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곳 해먹에 누워 바닷바람을 맞고 바다 냄새를 맡는 동안 잡생각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도 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곳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긴장이 풀려서 음료를 주문한 것도 잊어버리고 음료 촬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먹에 누워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누워서 띵가띵가 놀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마지막으로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한 모금 마시면서 1시간 동안 정말 푹 쉬다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메리카노도 맛도 좋지만 딸기 요거트 스무디 진짜 맛집입니다. 제가 달달한 음료를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한두 모금밖에 안 마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제가 반이나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했냐면, 혹시 야쿠르트 슈퍼백 아시나요? 그걸 얼려서 스무디로 만든 딱 그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리뷰 작성하면 주는 초코빵이 있었는데요. 사실 기대는 전혀 안 했어요. 원재료를 좋은 걸 써서 그런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고 시간을 들여 정성껏 손으로 만든 느낌이라 마치 고급 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도 장자도의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카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 공평하게 옆 가게도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장자도 바다정원. 여러분, 이성당에 왔습니다. 많은 유튜버 군산 영상을 보시면 마치 패키지처럼 꼭 키워서 리뷰하는 가게가 바로 이성당이잖아요. 저는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이성당 리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에서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빵이다, 이제는 질린다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 내가 군산까지 왔으니 맛만 보고 촬영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맛을 보고 가격을 확인한 뒤에 오히려 이성당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대사를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옆 테이블 가족이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이날 모여 몇 년 만에 이성당 빵을 함께 드시며 나누는 대화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전에는 이 가격이면 먹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올랐냐, 난 좀 그렇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빵을 2개만 샀는데 10,000원은커녕 5,000원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빵 2개를 사고 커피까지 곁들이면 기본 20,000원은 훌쩍 나옵니다. 제가 빵을 워낙 좋아해서 서울의 유명한 기능장 명장빵집들을 직접 다니며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명장빵집에서 빵 2개만 사도 보통 10,000원이 넘고 디저트 하나는 7,000~8,000원, 비싼 건 10,000원이 넘습니다. 물론 맛만 놓고 보면 서울 명장빵집이 이성당보다 뛰어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당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야채빵 하나, 그리고 이곳에서 구황작물빵이 맛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몇몇 분들은 야채빵이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옛날 고로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당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양배추 34.9%, 양파 6.9%, 당근 2.3% 표기되어 있었지만 돼지고기는 들어가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루 수준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채만으로 이렇게 군산 시민과 많은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저는 정말 이 빵을 만드신 분은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자빵은 겉은 쫀득쫀득한 찹쌀 베이스였고 감자빵은 겉은 쫀득쫀득한 찹쌀 베이스였고 속은 으깬 감자에 버터 그리고 크림이나 우유를 넣어 만든 퓨레 같았어요. 맛이 굉장히 좋았고 비주얼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성당이 정말 착한 빵집이라 생각합니다. 디저트를 단돈 5,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이 디저트 레아 치즈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는 베리 믹스드 콤포트였는데 진한 과일 풍미와 산미가 너무 좋아 맛있었습니다. 메인층은 크림치즈와 생크림으로 만든 치즈 무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요. 맛은 새콤달콤하면서 베리 향이 확 퍼지고 그 다음 부드러운 무스가 사르륵 녹으면서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성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억의 장소 산타로사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군산의 최초 팩토리 카페인데요. 팩토리 카페란 직접 로스터기로 원두를 볶고 가공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한때는 인기가 정말 많아서 웨이팅도 길었고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을 때 아빠 차를 끌고 와서 아따 음파공원 가서 거시기 해불게 내 차에 타게 이렇게 음파에 가서 데이트를 즐긴 다음 이 산타로사에 와갖고 커피 한잔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겐 소중한 추억의 장소였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내부 외부가 굉장히 고풍스러웠고 쾌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익산 친구는 젊은 MZ세대에게는 잘 맞지 않을 것 같대요. 저도 다시 보니 정말 2011년 그 시절에 멈춰있는 듯한 카페 같았어요.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살아서 인생의 쓴맛을 잘 몰랐기에 이 커피 맛을 예전에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요. 지금 마셔보니 확실히 커피 맛이 좋았습니다. 믿고 가보실 만한 곳이에요. 이렇게 푸어링을 동서남북으로 번갈아 가며 하시더니 나중에는 예쁘게 별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크레마가 예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정말 좋은 원두를 사용한
한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향이 진하게 퍼지면서 산미가 깊은 드립커피 한 잔과 디토스 케일 파인애플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급 인력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만든 기본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라면 여전히 혜자스러운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톡스 케일 파인애플 주스 마셔봤는데요. 네,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특별함 없는 주스였습니다. 그냥 저는 추억을 마시러 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드립커피는 달랐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아주 바람직한 드립커피였습니다. 그래도 제 추억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잘 나가는 빵 하나 추천받아 주문했는데요. 네, 별로였습니다. 이 맛은 제 머리 장기 기억이나 단기 기억 장치에도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커피 맛은 정말 군산에서 최고일지 모르겠고 카페 부지도 넓고 좋았지만 여전히 옛 시절에 멈춰있는 카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빵을 어디서 대충 가져오지 말고 요즘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음료와 디저트 컨셉으로 변화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산타로사. 유튜버들이 자꾸 군산의 GM이 빠져나가면서 그 일대가 유령도시가 되었다고 해갖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직접 밤 9시에 찾아가 봤습니다. 위치는 소룡동 일대 명신 군산공장입니다. 직접 가보니 정말 인적이 드물었고 많은 공장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 일대 빌라나 원룸, 투룸에도 사람이 살지 않아 아주 어둡고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여러 요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군산 번화가나 여행 명소도 예전 같지 않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 명소 철길마을과 초원사진관에 가봤는데요. 4시쯤 도착하니 영업을 종료한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여쭤보니 그 시간 이후로는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아서 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마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철길마을의 매력은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았어요.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옛날 교복을 입고 업체에서 화사하게 찍어주는 사진을 갖는 거였는데 여행 때 돈을 많이 써서 이번엔 못했습니다. 다음에 와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격은 교복 대여와 사진 촬영까지 해서 약 2만원 정도였고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주셨습니다. 철길마을에서 가장 메리트 있어 보였던 업체가 슬기 캐리커처였는데요. 캐리커처 한번 보세요. 예쁘게 상처받지 않게 그려주신다고 하는데 강호동이랑 JYP가 보면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 계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는 초원사진관은 함께한 친구가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정말 여기에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나이들은 이런 감성적인 곳보다 날렵하고 화끈한 데를 더 좋아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입장료도 받지 않고 7, 80년대 시절의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는 형은 커플로 와서 사진을 찍고 5년마다 와서 사진을 갱신하며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시 와서 기록을 남기더군요.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고 세월이 흘러 20년쯤 지나면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맛집 유튜버인데 1편과 2편에서는 여행 명소와 음식 카페를 함께 담아 전라북도를 어필해봤습니다. 1편에서 소개해드린 섬 명소와 제가 다녀온 코스대로 군산 여행을 하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연차나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전라북도로 일정을 잡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행 맛집 영상은 익산입니다. 익산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니 하이브리드로 두 곳을 함께 다녀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군산 여행 맛집 콘텐츠였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하게 살고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